안녕하세요. 닥터시사TV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닥터시사TV가 직접 여의도에 있는 IFC몰 유니클로 매장을 관찰해보았습니다. 문전성시까지는 아니었지만 매장은 상당히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9월까지만 해도 방문객을 찾기가 어려웠던 매장입니다. 유니클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느슨해진 틈을 놓지 않았습니다. 15주년 감사 세일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유니클로의 핵심 제품은 원래 경량 패딩입니다. 가을과 겨울을 겨냥한 메인 제품들이 나오고 대대적인 할인 행사까지 겹치자 매장은 다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니클로의 부활은 사실상 퇴출 수순에 있는 일본 맥주와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현재 일본 자동차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유니클로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유니클로 의사는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을 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어차피 오래 못 간다. 한국인들은 분노에서 더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니클로가 가장 먼저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유니클로 이사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결과가 되겠죠? 물론 벌써부터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일본산 제품을 피해서 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습관화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즉, 예전에는 일본 제품을 쓰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피했다면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안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발적인 불매운동의 힘입니다. 따라서 동력이 오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유니클로 상황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 제품 불매운동 기간 동안 유니클로의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유니클로의 일본 본사는 패스트 리테일링입니다. 한국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FRL 코리아죠. 패스트 리테일링은 2019년 회계연도의 실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매출이 엄청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출 감소가 신경 쓸 수준이 아니라면 보란듯이 공개했겠죠. 참고로 2019년 회계연도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입니다.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은 7, 8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의 한국 매출은 무려 1,400억엔, 우리 돈 약 1조 5,400억 원입니다. 다만 한국의 불매운동이 패스트 리테일링 전체 실적에 타격을 입히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니클로의 인기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특히 중국, 대만, 태국, 호주 등의 해외 매출이 합쳐서 1조 엔을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유니클로 판매사 FRL 코리아는 상황 변화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즌에 따라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라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유니클로의 상황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온TV입니다. 유니클로 하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국민들의 머리에 각인된 지 3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한국 매장이 192개나 되는 유니클로는 실용성이나 저렴한 가격 탓에 한국인들도 많이 찾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불매운동의 불똥이 가장 먼저 옮겨붙었던 곳이 유니클로였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우리 생활 속에 파고 들어와 있던 일본 브랜드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직도 그 운동은 진행형입니다. 유니클로 코리아는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이 51%, 롯데쇼핑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 의류 브랜드입니다. 한국은 유니클로 전세계 3위의 중요한 국가입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유니클로는 3달 만에 4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해당 관계자는 불매운동과 상관없이 폐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진위 여부는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높은 인기를 뽐내듯 한국에서도 새로 5개의 점포를 열었습니다. 오히려 1개의 점포가 늘어난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새로 매장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준비되어 계획된 일이고 아직 국내에 유니클로에 대항할 만한 큰 업체가 없어 국민 감정에 의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입니다. 반면 매출은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크게 감소했습니다. 6월 마지막 주 매출이 59억 4천만 원이었던 것이 7월 넷째 주에는 17억 7천만 원으로 7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서 8개 신용카드사의 유니클로 매출액을 공개했습니다. 유니클로의 한국 매출은 전세계 유니클로 매출의 8%를 차지해 매년 1조 3,732억 원이나 됩니다. 일본을 제외한 유니클로 인터내셔널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15.3%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70%가 감소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5.6%의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패스트 리테일링이 공개한 3분기 보고서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은 이미 성장이 둔화되는 시장으로 분류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는 불매운동이 없었어도 한국에서는 이미 벌만큼 다 벌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니클로 매장을 더 늘리지 않고 지역 곳곳의 매장을 새로 유입하고 빼는 형태로 반짝 치고 빠지기 효과를 누리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3개월 만에 4개의 매장을 접고 5개 매장을 새로 오픈한 것을 보면 현 상황에서 그들의 전략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다음 계획을 발표합니다. 더 저렴한 저가 브랜드 GU로 한국, 중국을 비롯해 국제적인 장악력을 확대시킬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해 9월 롯데월드몰의 1호점을 시작으로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8월 말 용인 롯데몰 수지점에 2호점을 냈고 9월 초엔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3호점까지 개점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한국 시장을 다른 브랜드로 공략할 계획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을 비웃기라도 하든 말이죠. 안타까운 일은 아직 한국 사람들이 GU가 유니클로와의 자매회사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올 추석에 유니클로는 썰렁했지만 GU엔 사람들이 몰려 일부 품목은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오픈빨과 40% 파격 할인 행사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에 미리 실용적이고 따뜻한 옷을 준비할 시점입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제2의 유니클로인 GU로 그들의 전략에 말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불매운동이 얼마 못 갈 것이라 비아냥대던 그들에게 한국의 저력을 끝까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을 다시는 흔들어 보려는 시도도 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버그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확산으로 국내에서 유니클로의 브랜드 가치가 추락을 거듭하다 최근 27계단이나 추락하며 100대 순위에 탈락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극일 분위기 동참에 따라 국산 자동차의 브랜드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항공여행 의류 등은 직격탄을 맞는 등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표적인 일본 패션 브랜드인 유니클로의 경우 전방위적인 불매운동으로 99위까지 떨어지며 순위권 탈락 위기를 맞았는데요. 브랜드 스탁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운동 여파가 국내 산업의 여러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까지 무려 8년 연속 브랜드 가치 1위를 이어간 삼성전자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가 올 3분기에도 그 아성을 지켰고 이마트와 카카오톡이 그 뒤를 이으며 2, 3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일본 반응을 볼까요?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다행이네. 불매운동이 영원히 계속되길 기원할게. 유니클로의 한국에서의 이익은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을 거야. 빨리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봐. 유니클로뿐만 아니라 무인양품 등 한국에 진출한 타기업들도 고려해야 해. 긴 안목에서 보면 이번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한국 경제의 장래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를 계기로 일본 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산업의 육성, 내수 확대를 할 수 있을 거니까. 다만 본의 아니게도 다시 한국 경제를 서포트하는 것은 일본이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또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중국 의존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한국 국민이 잘 이해해야 한다. 이제 일본 때문에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한국 측이 나쁜 것은 맞지만 이 나라의 진출 여부를 결정한 것은 기업입니다. 위험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도 기업이고요. 일본 정부의 관계 개선을 촉구해서는 안 됩니다. 유니클로가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보다. 한국은 지금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일본 제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떠나라. 지난달 한국의 명동에 갔는데 가격에 비해서 질이 나쁜 의류가 많으며 그러므로 유니클로를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유니클로는 아주 인기 있고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주요 타겟이 된 겁니다. 한국 국내 평가는 세계 시장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서양에서 평가가 브랜드화에 중요한 것입니다. 불매운동의 영향이 아니라고 본다. 의류업계는 원래 침체기였고 게다가 한국의 현 경제의 상황에서는 외식주 지출을 억제하려면 먼저 의류이다. 그리고 초기 유니클로는 가격 붕괴를 일으킬 정도로 쌌지만 요즘은 저가 느낌이 사라졌다. 안타까운 결과이지만 유니클로 주가는 봄 이후로 호조인 상태. 한국 매출은 전체에 별일은 없다. 왜 항상 일본은 당하고 피해 입는 포지션에 있는 거죠? 더 피해보기 전에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지금 부채와 보유 자산으로 국산화 돌입, 지금처럼 순위 발표를 매번 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 중입니다. 한국의 움직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수출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들이 핵심 소재 국산화에 나서고 다른 루트의 수출길을 찾으면서 다행히 타격이라 할 만한 생산 차질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반격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 결과는 어떨까요? 100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물론 일부에서는 일본 제품만 계속 구매를 하거나 먹어서 응원하자거나 일본 옷을 사서 도와주자 라는 움직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세는 여전히 안 가요, 안 사요 불매운동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밀어낼 건 밀어내고 새로 들어올 건 절대 못 들어오게 잘 막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해보면요. 전부 다 다뤄버리면 너무 방대해지고 영상도 길어지니까 오늘은 일단 안 사요 운동 대표 삼형제인 일본 맥주, 자동차, 옷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안 사요 운동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일본 맥주인데요. 사실 결과가 이 정도까지 좋게 나올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아사히, 기린, 산토리, 삿포로 이렇게 무슨 일본 4대 맥주라고 예전에는 불렀었는데,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9월에 수입된 일본 맥주는 단 6,000달러어치였습니다. 그러니까 6,000달러면 한국 돈으로 740만원어치 정도 되겠네요. 작년 9월에는 674만 9,000달러어치였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치면 81억 원어치가 들어온 거예요. 1년 만에 이렇게 줄어든 건데 그럼 얼마가 줄어들었냐? 와, 자그마치 99%가 감소한 거예요. 아주 어이가 없을 정도로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나머지 1%는 그냥 수입을 하지 말지 그 1%인 740만원어치는 어디다가 쓰려고 들여온 걸까요? 이거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개당 원가가 1,000원이라고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한민국 전국에 7,400캔 정도만 수입이 된 거죠. 이거 뭐 완전히 한정판이 돼버렸어요. 지금 사실 마트에 가봐도 일본 맥주를 팔고 있기는커녕 아예 구경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 동네 마트에도 맨날 일본 맥주가 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미 독일이나 벨기에 맥주 아니면 중국 맥주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맥주를 어디서 팔고 있는지 일부러 찾으려고 했는데도 한 캔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입 맥주 국가별 순위도 일본 맥주가 부동의 1위에서 28위로 추락했고 올해 7월 불매운동이 시작된 직후 3위로 내려갔다가 8월에는 13위로 내려가고 9월에는 28위가 된 건데 이것은 러시아 맥주나 터키 맥주 같이 생소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맥주에게도 순위가 밀렸습니다. 아사히 맥주는 2009년 이후 10년 동안 부동의 1위였는데 11년 차에 아주 떨어지다 못해 바닥을 기고 있네요. 이 일본 맥주의 사실상 퇴출은 대단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 등 소매 상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2달 전에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소형 마트 사장님이 일본 맥주 재고가 엄청 쌓였는데 도저히 이걸 사람들한테 팔지는 못하겠고 하니까 나를 잡아서 본인이 다 마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매일 마셔서 재고를 겨우 정리했다고 하는데 진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잘 전해진 케이스죠. 불매운동에는 안 사요도 있지만 안 팔아 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매운동의 자발적인 힘, 작은 힘이 모이고 모였을 때 진짜 큰 힘이 되더라 라는 좋은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안 사요 운동의 두 번째 좋은 성적으로는 일본 자동차인데요. 이 부분은 결론부터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 한국 수입 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이 일본 자동차는 9월에 총 1,103대를 판매했고 토요타, 렉서스, 혼다, 닛산, 인피니티 5개 일본차 판매율은 지난해보다 평균 마이너스 60%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60%라는 것도 렉서스가 제일 판매율이 좋은데 이 렉서스가 마이너스 23%라서 평균을 좀 올려줘서 그런 거고 닛산이나 인피니티 같은 차는 판매율이 마이너스 70%, 80% 이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5종의 개별 판매율과 등록률 그리고 일본차 소유자의 고민 등등을 다룬 영상을 3일 전에 올렸기 때문에 너무 재탕이 되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 영상 링크를 띄워드릴게요. 참고로 같이 봐주시고요. 이 일본 자동차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성적 결과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사요 운동의 마지막 목표, 최종 보스라고 해야 되나? 바로 유니클로인데요. 안 입기 운동이라고도 불렀죠. 이 유니클로는 7월 불매운동 시작 이후 10월 현재 4군데의 매장이 폐업을 했는데 서울 종로 3가점, 월계점, 구로점, 경기도 구리점 이렇게 4개 매장이 폐업을 할 때 유니클로 측은 당시는 매장 재계약 문제 때문이라고 불매운동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차피 재계약을 했어도 매출이 안 나오는 거는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유니클로 측도 재계약을 하겠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안 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은 유니클로의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는 9월 신상품 공개와 세일 전략으로 반격을 꾀하고 있는데요. 홍보 활동이야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는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신규 매장 오픈과 매장 리뉴얼 오픈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동생 브랜드 지우 역시 국내 2호점과 3호점까지 내면서 브랜드 이름을 물타기 하려는 전략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갈 때까지 가는군요. 그 정도로 한국 시장이 메리트가 있는 걸까요?
이 중에서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유니클로 온라인몰에서는 겨울 대표 인기 제품이었던 히트텍과 경량 패딩 점퍼가 완판이 됐어요. 이 시기에도 말입니다. 와, 이걸 왜 돈까지 줘가면서 사 입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추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장작의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표상으로는 저번 유니클로 최후의 전략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유니클로 카드 매출 자료에서 국내 8개 대형 카드사 하나, BC, 우리, 롯데, 현대, KB국민, 삼성, 신한카드의 유니클로 결제액은 6월 마지막 주 59억 4천만 원에서 7월 넷째 주엔 17억 7천만 원으로 평균 70.1% 급감했습니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탑10 등 국내 기업의 약진이 필요하겠지요. 토종기업이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살리지 못하면 그들은 또 치고 들어올 겁니다. 한편 브랜드 가치도 떨어져서 한국에서 유명한 100대 브랜드라고 브랜드 스탁에서 발표한 2019년 3분기 자료에 의하면 유니클로는 99위로 일본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100위권 안에 남아있어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형세입니다. 그리고 유니클로 코리아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보면 영상마다 싫어요가 좋아요보다 훨씬 많습니다. 웬만한 정치적인 영상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나름대로의 팬과 구독자가 어딘가에 있기 마련인데, 아무리 그래도 유니클로 코리아는 구독자가 35만 명인 거에 비해 조회수는 10분의 1도 안 나오고, 보시다시피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과연 유니클로와 불매운동 전사들의 대처는 어떻게 될지요? 승리로 이끌어서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나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100일, 그동안의 성적과 중간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